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무인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받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원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삼은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원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원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하고요. 이 병화를 보강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귀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돼서 이 사주가 생극제와 형충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주는 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왕세와 한열의 중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장악해서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 일간이 너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가는 장악을 하고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주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항상 뿌리가 튼튼하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적으로 이 사주가 더운지 추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적정하게 사람, 동물, 식물 등이
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기후 조건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용신. 그래서 용신 취용법 중에서 왕세를 보는 것이 뭐예요?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될 것이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병화가 인목을 보게 되면 인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목생화의 관계가 됩니다. 월지는 인성인 인목이 병화인 나를 상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생아자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바로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지만 내가 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식상이라고 표현했죠. 나의 자식 같은 개념, 나의 아랫사람 같은 개념, 나의 부하 직원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생의 관계이지만 내가 생하는 것이냐 또는 나를 생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육친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 정인은 발을 정자가 붙었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되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는 걸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니 음대 음의 관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의 임관지가 되면서 화의 장생처가 되죠. 그러니까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한 사주국세, 즉 어머니인 인성도 왕하고 일간인 병화도 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머니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자식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다는 얘기고, 참고로 알아볼 것은 뭐예요?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왕자쇠, 이거는 무왕자상은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한 거지만은 무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왕한데 나는 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직업도 판사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해서 이렇게 어머니만큼의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자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무왕자쇠, 무왕자고, 모자멸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사주 구조가 될 것이고요. 또 이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경우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써야 될 편관칠살인 임수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용신, 칠살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 경금을 이렇게 보좌하는 용도로 쓰는데, 일단 탁 한지로 병화가 월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 탁 한지로 뿌리를 하나 정도 더 얻어서 일간이 더 왕해질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자, 진토
축토죠. 진토가 아니고 축토가 되겠습니다. 축토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축토는 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데 인월의 병화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아서 축토를 보는 것만큼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회기 무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일지에 다시 진토를 봐서 병진일주죠. 좀 그래도 진토 축토를 본 것이 좋은 점은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건토가 아니라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역시나 토가 많게 되면은 병화를 회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는 인월에 원래 무토가 약해야 되는데 진토 축토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화를 심각하게 회광할 수 있다. 빛을 가리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연간의 을목이 무토를 제해주는 희신으로 작용을 하는데, 천간에서 이 무토를 제하려면 간목이 있는 것이 월등히 효력이 있는데,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진합 이 돼서 수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은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화는 토가 많아서 회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무토 다시 투출하게 되면 심각하게 무토 두 개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니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기축시 마찬가지로 기토는 무토와 달라서 병화를 그렇게까지 회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 시지에서 축토를 봐서 월간에 있는 무토가 크게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무자시 기축시만큼 아니면 그 이상 안 좋은 것이 바로 이 무술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술충이 되는 상태에서 무토 두 개가 투출되어 있죠. 진술충이 되는 것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거나 목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좀 살아나고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일간 병화가 인의 두 개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운은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화운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목화운으로 갈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모시 이모대운, 개미대운은 화운이라 하더라도, 화토운이라 하더라도 임수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토가 더 왕해져 있죠. 임수로서 아무리 병화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이 왕토인 무토가 임수를 파극해 버리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라고 보겠고, 차라리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갈 때 차라리 개사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남명, 금수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화의 뿌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토가 이제 있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개수로서 예를 들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으로 갈 때는 개수로서 좋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임진시하고 개사시하고 원래는 이 병화만 튼튼하다라고 하면 저는 임진시를 선택하는 것을 더욱더 좋게 보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임진시를 선택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갑오시도 한번 선택해 볼 만한 국세가 되죠. 왜냐하면 이 무토가 병이 되는 경우에는 이 인의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돼서 무토를 제할 수 있고, 사주의 수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금수운으로서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칙상으로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겠지만은, 남자로 태어날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운이 행하니까 일간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개사시, 갑오시, 저는 갑오시보다는 개사시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명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목화운이기 때문에 금수를 좀 많이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여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병신 씨라든가 아까 말했던 임진 씨는 좀 그렇습니다. 개사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